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온 나라가 JTBC 순석회사장과 관련된 문제에 떠들썩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와중에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로이터스 외신 보도를 좀 인용을 해드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안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제 석유 상품들을 밀반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베네수엘라 상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가 좀 찍습니다.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 마두로 현재 지금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과이도 국회의장 현재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지금 쿠데타가 논의가 지금 될 만큼 굉장히 지금 난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즉 샤베즘이라고 많이 불리는 휴고 사베즈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휴고 사베즈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인가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제 반미주의자죠. 남미 이제 국가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반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를 이제 무시한 채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퍼주기식 경제의 1인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휴고 사베즈라는 대통령이 의미를 갖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과거 2006년도, 2005년도 경 해가지고 한창 이제 휴고 사베즈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나 아니면 좌파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같은 경우 자료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시민이제 현 작가 같은 경우도 당시에 나와가지고 휴고 사베즈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칭찬했던 것을 제가 토론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KBS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아주 편파적인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이따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휴고 사베즈라는 그 대통령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제 체제가 어떤지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죠.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베네수엘라의 이제 석유 생산량에 대한 얘기인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석유 자원이 굉장히 좀 풍부한 나라죠.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퓰리즘 정책이 이제 시행할 수 있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도 석유 자원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퍼주기식 정책을 이제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두 가지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퍼주기식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석유 제품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다라는 게,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다라는 게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문제점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골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까지도 그리고 또 석유 자원 같은 경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로 갈 가능성이 더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료를 좀 다시 보시면은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꽤 잘 나갔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오일 프로덕션 하늘색, 좀 옅은 하늘색이죠. 200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찍을 만큼 굉장히 석유 제품이 풍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고 사베즈 대통령이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근데 2007년도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 하늘색 곡선이 급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이제 휴고 사베즈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죠. 그럼 13년도까지 같은 경우도 석유 이 제품 생산량을 갖다가 아주 많이 생산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퇴임을 하고 난 뒤에도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후임을 이어가면서 2016년도까지 같은 경우도 석유 생산량에 의존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석유 생산량이라는 것 자체, 자원 생산량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체제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퍼주기인데 그 퍼주는 양이 골로 가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은 경제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6년도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생산이 폭락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균형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체제를 운영을 했었고 포퓰리즘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에 시장 자본의 기초가 되는 이 자원의 건전성 그리고 자원의 어떤 균형성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료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량이 아까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돈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버짓 밸런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후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7년도부터 같은 경우는 세월 생산이 급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좀 발악한다라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악을 좀 하죠. 2013년도까지 계속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7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마두로 대통령도 계속해가지고 발악을 해죠. 억지로 석유 생산량을 끝까지까지 계속해가지고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원의 그리고 이제 예산의 건전성 같은 경우는 버짓 밸런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죠. 2005년도 이후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2005년도 이후로부터는 계속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 상태가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게 되면 자료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인데 2005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외환보고가 굉장히 높죠. 마찬가지로. 근데 2005년도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로가 완전히 골로 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가지고 현재까지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때 IMF를 맞이했을 때 같은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조금 일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혼쭐을 내주겠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는데 당시에 우리가 IMF 때 같은 경우도 외환보유고가 없어가지고 IMF 위기를 맞고 골로 갔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자원만 믿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끝까지 이제 한계치까지 뭐 생산해 놓고 이렇게 이제 뭐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반미를 외쳤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안목이 거의 없었죠. 글자 그대로 고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2005년도 이후로 같은 경우는 버짓 밸런스도 골로 가고 있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도 골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다시 좀 보시게 되면은 CDC 수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죠. 2013년도까지 같은 경우도 CDC 수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CDC 스프레드 수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국가에 대한 어떤 신용도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 2013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CDC 수치가 완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즉 신용도가 완전히 급락하고 있는 상태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석유 생산량을 억지로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CDC 수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CDC 수치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급상승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CDC 스프레드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도 계속 보시게 되면요. 자, GDP 수치 같은 경우는 엉망이죠.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GDP 수치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13년도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지금 복귀가 안 될 만큼 마이너스 20% 가까이 될 만큼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민자 숫자를 지금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 이코노미스트에서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금 내전의 난민 숫자보다도 베네수엘라 난민 숫자가 베네수엘라 난민은 아니죠.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엑소더스 수치가 시리아 수치보다 더 높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두 가지 지금 입장이 있죠.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두로 대통령, 현재 대통령과 그다음에 과이도라고 하는 이제 그 국회의장이 있는데 그 두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이제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과이도 지금 현재 임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두 가지 이제 입장이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이도 임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군부를 설득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군부가 누구의 설득이 되냐라는 건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 군사 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대를 지금 내전을 시킬 계획이 있냐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퍼주기식 정책을 시작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퍼주기가 가능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석유라는 자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퍼주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그
그 후대로 넘어가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가 골로 가는 것이고, 그 골로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엑소더스라고 하는 난민 사태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전 작가 그리고 이런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바로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자원까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지금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시에 KBS에서 보도를 했던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2016년도 2월 18일 날 방송이 된 것인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개입, 전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 의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저 기획 의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약간 좀 현재 같은 경우도 조금 메아리를 좀 치는, 약간 공명이 좀 들리는 그런 대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뚫고 미국의 견제를 뚫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지금 현재 골로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좀 호응을 얻고는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현재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베네수엘라 그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자원까지도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베네수엘라가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빨리 닥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경제학자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당시에 베네수엘라를 찬양하셨던 분들, 고려대학교 교수님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차베스즘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했던 그 분들,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칭송하셨던 분들, 지금은 뭐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유시민 작가인데, 유시민 작가한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KBS에도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지금 하시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